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 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는데 너무 어색해요. 어색한 말을 하는데. 네. 오늘은 좀 부끄러워서. 왜? 저 원래 부끄러워요. 야, 그래요. 네. 화내고 있었어. 내가 갑자기 막 텐션이 확 올라올 뻔했어요. 네. 차이인지 동반서 멘티를 만나다. 네. 오늘은 웹애니메이션 참여한 두 분 감독님 모시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입니다. 네, 저는 송시영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왕. 네, 두 분 앞에 앉아 계신데요.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상인제 동반 사업에서 샐러드 애니메이션 작업한 이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웹 애니메이션 Borrowed Light 빌려온 빛이라는 작품을 만든 민현희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을 모셨는데 바로 갑자기 질문하면 빌려온 빛, 제가 이거 영어로 발음하기 힘들어서 제목을 왜 영어로 지으셨나요? 그 내가 할 멘트였는데 나 영어 못해서 나 이거 한글로 말해야 되겠다. 저 무조건 빌려온 빛이라고 해야지. 이게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원래 있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타임이라는 그런 영어 표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타임만 라이트로 바꿔서 사용한 제목이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빌려온 시간, 이게 약간 빚진 시간 그런 느낌의 영어 단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빛을 이제 빚진 느낌으로 해서 영어 바로 좀 제목은 되게 빨리 결정이 됐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됐었어요. 네. 네. 궁금했어요. 저희는 하지만 방송 중에는 빌려온 빛이라고. 그럼요. 네네네. 네. 뭐든. 우리는 저기 한글 사랑하니까 우리만 사랑합니다. 한국어 좋습니다. I love. 좋습니다. 네. 너무 들킬 것 같아서 영어 발음 이상한 거. 네. 그러면 오늘 두 분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얘기부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늘 오시면 어떻게 이 사업을 좀 알고 참여하시게 됐는지 이 얘기부터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진 감독님 먼저. 저는 알게 된 거는 지인분 통해서 작년에 성과 발표에 와가지고 그때 존재를 알게 됐는데, 그때도 성과 발표의 결과물들이 꽤나 아니죠? 진짜 멋있고 좋아서 딱 제가 다 올해 졸업이어서 신청해보자 하고 해보았습니다. 와, 지인분은 어떤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이신 네. 거죠? 어떤 분이신가요? 실명을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예, 네. 다 말씀하셨습니다. 실명으로. 웹애니 하셨던 박가빈님인데 아주 감사한 분입니다. 네, 듣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네, 그렇지. 네. 아니 되게 많이 그렇게 지인분들 소개로 알게 돼서 하신 분들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녹음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다 지인 소개로. 어떠신가요, 민희 감독님은? 저는 팔로우하던 작가님이 계신데 그 작가님이 이제 좀 창의인재 사업 관련해서 뭔가 원서를 작성하는 좀 자소서라던가 이런 걸 조금 첨삭을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었는데, 정말요? 네, 그거를 이제 올리신 걸 보고 재밌겠다. 그냥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이란 분야가 또 있으니까 재밌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알던 작가님이고 좀 연이 있긴 했어요. 아무튼 그런 작가님 통해서. 그분이 저희 멘토는 아니신 네, 거죠? 멘토는 아니세요. 그냥 그렇게 알게 돼서 되게 재밌네요. 그 첨삭도 해주시고 이렇게 네.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 거네요. 저희 협회 분들이랑 잘 아실 것 같은 분인 것 같은데. 그래요? 모르겠어요. 애니 쪽 아니신 애니 쪽은 아니신 거죠. 거죠. 네. 네, 감독님도 아니시고. 이거를 알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창의인재 동반 사업이 워낙 많은 기관들이 네, 그치, 있다 맞아요. 그치. 보니까 인건이 있어서. 그 기관 어떤 다른 경로를 이제 알고 계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 보네요. 맞아요. 그 작가님은 어느 분야 그러면은 분은 일러스트레이터죠. 일러스트. 그럼 이쪽이네. 네, 약간. 그럴지도. 네. 네. 아니면 10중 8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알고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들어오셔서 6개월이라는 정말 짧은 시간이죠.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지만 짧은 작품을 만들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 그치. 동안에 이렇게 또 웹애니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기획을 해서 완성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네 멋진 작품을 만들고 돌아오셨는데 어떠신가요? 다 끝나고 보니까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직 조금 남았다. 조금 남았어. 그런 거예요? 네네. 아, 이제 마지막 화 올라올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영상을 봤는데 그게 그런 거였구나. 그렇습니다. 맞아요. 어떠셨어요? 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이시직고를 하시는 아니. 느낌으로. 예. 어떠셨나요? 사업 참여하시면서. 저는 애니메이션 제작 자체가 처음이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늘 보니까 재미만 느꼈는데 실제 제작을 하고 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촉박한 거예요. 내가 처음 기획을 돌아보면 내가 말도 안 되는 걸 꾸민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옆에서 감독님이 원래 그런 거야 일단 해야 돼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차저차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너무 많은 걸 느끼고 배우고 그만큼 아쉬운 것도 많아서 저한테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약간의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완전 이제 처음 기획 단계부터 해보는 건 정말 처음이었어서 뭐 예전에 애니메이션을 그냥 대충이라도 만들어 보게 됐는데 뭔가 음악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스토리보드가 있었다거나 약간 이런 식의 작업만 하다가 완전 처음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건 진짜 처음이었어가지고 좀 기획 단계에서 진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구나를 좀 많이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하면서 실무는 진짜 어떤 식으로 좀 시간 분배를 해야 할지 이런 걸 조금 더 고려를 하게 됐고 다음에 할 때는 뭔가 이런 걸 좀 더 신경 써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이 다 애니메이션 쪽 전공하신 분들은 아니신 건가요? 저는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어떤 거 전공하셨던 거예요? 전공이 따로 없었어요. 학교가 다녔던 학교가 그런 전공이 있는 학교가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하신 건 아니고 애니메이션 그러면 어떻게 하셨었던 거예요? 제가 약간 이제 좀 그림으로 뭔가를 하고 싶긴 한데 뭘 해야 되지 이제 좀 막 방랑하던 시기에 약간 애니메이션 온라인 클래스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또 관심 있으니까 좀 전문적으로 전문적까지는 아니지만 배워볼까 해서 배웠던 게 되게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 통해서 좀 접하게 됐었어요. 온라인 클래스? 네. 그러면 뭐 원래부터 뭐 미술 쪽 전공도 아니셨던 거고요? 미술 전공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온라인 클래스를 보고 애니메이션을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수많은 온라인 수업을 들어봐도 다른 거 되게 많이 헤매다가 막 게임 일러스트레이션 막 이런 것도 해보고 하다가 애니메이션이 제일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창인제 이 사업 통해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애니메이션을 보고 이제 제작하고 이렇게 하신 거겠네요. 네, 맞아요. 감독님도 이제 이시진 애니메이션과가 아니시고. 네, 저는 입시를 하고 애니메이션과에 진학은 했는데 거기서 너무 이제 실무적인 것만 가르친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툴을 다루나 어떻게 해야 잘 그려 보이나 이런 것만 가르쳐서 그거 2년 다니고 나서 보니까 난 좀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제가 약간 뜬금없으실 수도 있는데 신문방송학과로 편입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사회과학을 공부하면서 갑자기 세상에 대한 불만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신문방송 신방과로 언론인이 될 뻔했는데 그렇게 스토리 같은 거 연구하고 사회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생각나면 만들어보고 싶으니까 이제 제작에도 관심이 생겨서 근데 보통 애니메이션과를 그럼 졸업은 하신 건가요? 그러면? 안 했다고. 안 했다고? 네. 졸업은 이제 거기로 나오는 거죠. 야 그러면 이게 쉬운 선택은 아닌데? 중간에 바꾸신 전공이 이게 저랑 같은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편입을 그렇게 하는 거는 또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전공이 아예 다르니까. 그렇죠. 뭐 준비하는 것도 아마 많이 달랐을 건데. 그렇죠. 야
대단하신 분이구나. 진짜 최고야. 근데 그렇게 아. 그런 경험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작업하는데. 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 뭐라고 하죠? 이게 내는 거 지원서에 네. 그런 거 쓰잖아요. 지원 동기 같은 거. 거기도 그렇게 썼었거든요. 이 대학교에 편입을 한 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음. 썼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신 건 이번 처음. 그렇죠.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도 심지어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이제. 아니 뭐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그 기본적인 뭐 소양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익혀진 상태셨겠네. 물론 많이 까먹었겠지만 또 전공을 중간에 바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근데 약간 비전공자들에게 희망을 주자면은 많이 본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요? 아이 이거 뭐. 본 게 제작에 많이 녹아드는 것 같아요. 아니지. 그 입시로 해가지고 애니메이션까지 갔을 정도면 원래부터 잘 그리시는 분이. 아, 자기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아 내가 그거- 보기는 많이 봤잖아. 보기는 많이 봤죠. 그치. 네. 보기는 많이 봤으니까 혹했는데 바로 내 냉정을 찾아야지. 원래 그러신 분이지. 네, 그렇지. 네네. 네. 많이 또 많이 보시는군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니까 본인이 뭐 어렸을 때부터 평생 봐왔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야, 그 참. 네. 멘토분은 원래 지원하실 때 나는 전진규 감독님 이렇게 지원하셔가지고 되신 건가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전진규 감독님이 저를 이렇게 뽑으실 줄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냥 면접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하지? 그냥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왜요? 왜 다들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 뭐 지난주에 저기 오신 분들도 자기 떨어졌을 거라고 막 얘기하고 계시던데. 왜냐면 일단 면접에 왔을 때 내가 너무 쉽게 봤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분위기가 그리고 다른 분들도 계셨잖아요. 면접자분들이. 네. 그래서 저런 분들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더 편한 마음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죠. 네. 오히려. 긴장하면은 해야 될 것도 못하고 나오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이력을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전주경 감독님이랑 딱 맞는 포인트들이 있네요. 그런가요? 작품도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전주경 감독님 같은 스타일은 뭐 움직임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이 담고 있는 주제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편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공도 또 신방방송학과 쪽으로 또 사회과학으로 트시기도 했고 또 하신 샐러드가 되게 귀여운 듯 하면서도 사실 이게 조금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전 사실 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무섭기도 했어요. 작품이 보면서 약간은 그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인터뷰 때 보니까 이 고등어 캐릭터랑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사랑에 빠졌는데 왜 쟤를 왜 죽이지 마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분은 아니시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 이유가 전진규 있었군요. 감독님하고는 잘 맞으셨나요? 저한테 잘 맞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는 멘토 입장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민희 감독님 어떠세요? 멘토분과. 저는 너무 감사했고 일단 막 중간중간에 저랑 감독님이랑 스타일이 완전 막 동일한 느낌이라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저한테 너무 그렇다 보니까 더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찝어주셨던 것 같아요. 좀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독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네.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찝어주셔서 저한테 더 필요했던 스타일의 감독님이 아니셨나 생각을 좀 했어요. 감독님하고 친하게 지내신
거죠? 아니 말이 안 아, 나와. 이제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 그 성과 발표회 때 네. 이렇게 아. 모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그 막 뭐 그거를 막 엄청 내색하고 이러신 분들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모신 분들은 음. 성과 발표회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큰 화면을 보셨잖아요. 아. 어떠셨어요? 아, 약간 저희 어머니가 오셨었는데 아. 어머니는 우시는 거예요. 음. 우신 거예요. 아 너무 약간 대견하고 감동, 약간 그 오. 대견하면서 그래서 좀 일단 저도 약간 엄청 긴장을 한 상태로 보고 있었고 보고 나서 그래도 이게 올라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나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이제 엄마 반응 보고 괜찮았나 보다 그 생각을 좀 했고 네 되게 약간 잊지 못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오셔가지고 약간 기분이 되게 좀 그냥 저는 뭐 엄마가 되게 대견해 하신 건 알았는데 약간 그렇게까지 하시니까 그래서 약간 놀리고 싶었는데 놀릴 분위기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때 상 받지 않으셨어요? 네. 성과 발표회 관객상 때?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게요. 네. 축하드려요. 그 옆에 계신 분은 우수상 받으셨어요. 우수상 어. 진짜 기대도 되게 많이 하시기도 했어요. 그 전에 막 전시도 하고 했을 때 제 그림이 또 좀 크게 걸렸었거든요. 좀 크게 걸리는 거 보고 우수상 아니야? 막 이러면서 엄마가 옆에서 오히려 그랬었는데 그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약간 관객상은 상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우수상 받으실 분들이 받았고 너무 축하하고 관객상은 이제 제가 뭐 예상하던 분들도 몇 분 계시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제가 돼가지고 약간 뭐지? 뭐지 싶었어요. 그냥 일단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성과 발표회 때 이거 관객상 그쵸. 한 성과 거죠. 발표회.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 다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 그쵸. 거죠. 멘토 멘티들이 아. 사실 대부분 투표를 그래서 하는 약간 거죠. 조금 포인트가 일반 관객들하고 다르게 오히려 더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쭉 생각을 해서 아마 결정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또 인정받은 느낌도 있으실 거고 맞아요. 되게 현장에서 투표해가지고 또 한 걸 테니까. 맞아요. GV도 했잖아요. 맞아요. 저 GV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또 맞아. 뭐 질문 뭔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뭐 흑백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질문을 해주셨었고 네. 네. 또 다른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날 무슨 일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죠. 네, GV 게다가 제가 이제 웹앤이 첫 파트를 하고 첫 GV였는데 GV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지는 몰랐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관객들 앞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는구나 이거는 몰랐어가지고 막 덜덜덜 떨면서 했던 기억밖에. 감독님은 기억나세요? 네. GV 했던. 제가 GV 할 때 사실 제가 뭐 기획 의도나 이런 거는 제 머릿속에서는 장엄했으나 그게 표현이 정말 반의 반은 됐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딱 그 부분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하면서 일단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행을 전진규 감독님이 하셨어요, 그죠? 맞아요. 또 거기다 진행을 또 전진규 감독님이 했어요? 맞아요. 아이고야. 멘토분들한테 부탁하는데 전진규 감독님 준비를 엄청 이렇게 해갖고 맞아요. 와가지고 막 역시 얘기하시더라고요. 준비 또 꼼꼼하게 하시는 편이죠. 엄청 궁금하시죠. 네. 네. 그러고 보니 빌려온 빛 아까 관객분도 질문하셨다고 하는데 그 화려한 작품들 속에서 흑백을 선택하신 이게 그냥 일단 첫 번째로는 비주얼적인 거랑 음악이랑 그게 훨씬 좀 잘 어울렸고 그리고 제가 편집을 할 때 좀 컷별로 편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색감이 약간 중구난방인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각각의 장면에 이 효과가 좀 더 어울리는데 이 장면에 이게 좀 더 어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컷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톤을 맞추는 게 오히려 좀 더 이 작품에 더 맞겠다 싶어가지고 흑백이라는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근데 사실 음악 부분이 되게 컸어요. 음악 음. 이제 감독해 주신 이제 오재영 감독님의 음악을 들었을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무드를 저는 잡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생각했던 게 약간 찰리 채플린 영화 같은 그런 흑백 영화였는데 계속 고민만 하다가 마지막 편집할 때 최종적으로 흑백을 했었어요. 어. 그 전까지 계속 컬러로 이제 스티커 제출도 컬러로 하고 다 컬러로 했다가 네, 최종 결정을 흑백으로 하게 됐었어요. 아니 근데 제작 중에 컬러로 하셨으면 네. 그 시간이 많이 그 하는데도 많이 걸리셨을 건데 맞아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건데 한 네. 게 아까워서라도 맞아. 질문하셨던 분도 좀 아깝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네. 질문을 하셨었어요. 맞아요. 어, 약간 아깝다고 하기에는 근데 저는 흑백이 너무 좀 압도적으로 저의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아니 이게 작품 분위기랑 잘 어울리기는 해요. 근데 이제 네, 앞서서 이제 채색을 하셨다니까 맞아요.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컬러 버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살짝 색깔이 나오던데 그 저기 두 번째 편인가에서 맞아요. 예. 거기에서는 조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아직 작업 중이라서 어떻게 될지 아. 모르겠지만 그게 제가 본 게 또 완성된 부분은 아니군요. 그 스틸컷 보신 게 다 컬러 버전으로 제가 아마 제출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 색깔이 많이 좀 다운이 되긴 했는데 예. 색깔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예. 네,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색깔은 나오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애초에 그 컬러풀한 네, 엄청 될 뻔도 컬러풀했어요. 했구나. 나는 처음부터 이게 의도한 건 줄 알았는데 왜냐면 이게 작품의 성격도 그렇고 이 좀 내용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빛이라고 하는 거를 또 잘 사용을 해야 되니까 맞아. 그 대비 효과가 나오려면은 흑백이 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당연히 그랬겠구나 했는데 아니었어요.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그러게요. 이시진 감독님의 작품 샐러드. 고등어 아니고 제목은 샐러드예요. 네네. 이거 되게 무서운 작품이에요. 개인적으로. 네. 제목은 어떻게 지으셨는지. 일단은 샐러드가 기본 출발이었어요. 고등어보다도. 왜냐면 이제 샐러드처럼 좀 다양한 재료들이 각자의 맛을 내면서 그러면서도 한 음식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 이 작품의 시작이었어서 제목이 샐러드였습니다. 그럼 고등어는 언제부터? 고등어는 이제 샐러드를 생각하면 여기에 되게 이질적인 인물이 필요했거든요. 주인공으로서. 그래서 이후로는 사실 첫 번째로는 너무 귀여워서였고 두 번째로는 고등어 샐러드 잘 없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고등어가 요리하기도 번거롭고 이런. 고등어는 되게 비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샐러드를 하기엔 적합하진 않고 되게 어떻게 보면 정말 고급 셰프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해야지 되는 그 생선이거든요. 또. 네, 그래가지고 이질적인 캐릭터가 필요했어서 되게 쉽게 고등어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 연출에도 이런 거를 제가 좀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한 3번 보다가 이게 맞나 싶었는데 인터뷰를 이제 그러고 봤는데 그거였구나. 또 장르가 샐러드야? 막 이러면서 다시 보니까 이게 말을 듣고 보니까 이래서 그 말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근데 고등어로 사랑에 빠졌는데 정말 지독한 중독된 사랑이었나? 그런 생각하게 되고 이게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죽음의 사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블링블링한 색감인데 내용 자체는 너무 그렇지가 않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의도한 바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런 거 연출하실 때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톤을 잡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가 어떤 거냐면 2가지가 있었어요. 막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이 사람들 개개인을 다 살려놓은 게 샐러드면은 우리가 한 규율 안에 다 같이 묶여있자 하는 게 이제 그 이론으로는 용광로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거기 영상에서 나오는 게 태양이 이제 용광로죠. 얘네를 하나로 다 끓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고등어는 맞지 않는 환경인 거죠, 여기에는.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여기다.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존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샐러드는 각자 그 맛이 다 살아있으니까. 그게 이게 약간 조금 뭐 문화론 쪽으로 얘기하면 캐나다가 모자이크 사회라고 하는데 샐러드가 이제 그 비유하자면 그런 거고 뭐 용광로라고 하면 미국 같은 사회가 또 용광로 사회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든 걸 다 수렴해서 하나로 다 이렇게 수렴이 되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면에서는 되게 고등어는 힘들었겠네요. 그런 과정이죠. 그럼 이제 처음에는 1화는 너무 달라서. 얘가 떠날 계기가 필요했던 거고 2화는 맞지 않는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나였고 이제 3화가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참. 멋있다. 이게 되게 아닐 것 같은 소재로 되게 너무 잘 녹여내셔가지고. 예. 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이게 음식을 가지고 어떤 사회를 보여주는 아주 진짜 음식 영화제에 딱인 아 음식 영화제 출품하면 되겠구나. 음식 영화제가 아주. 어, 다음번에. 그때 우리 성과발표회 때도 네. 전진규 감독님이 그러셨나요? 아니 웹애니 만들어 오라고 했더니 단편 애니메이션 네,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독립보행에서. 근데 민현이 감독님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아, 민현이 감독님도 이게 웹애니는 아니에요. 웹애니를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감독님도 웹애니는 그런 이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치고 나가고 이래야지. 맞아. 이거는 호흡이 이렇게 짧은 게 아니거든. 맞아요. 나 처음에 그래서 나 이거 잘못 주셨나 이게 왜 이 부분에 이게 있지? 막 그랬었다니까. 근데 오늘 두 분이 다 묶어서 단편으로 내시면 딱 될 것 같은. 그래 어디 뭐 어. 출품할 때는 편집을 조금 손 보셔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샐러드 음악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음악은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데 태양이 거기에 이제 어디를 녹여내고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얘가 약간 신처럼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되게 이 세상엔 얘가 중심이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소들은 숭배자가 되고 이제 저의 아이디어는 거의 다 멘토링 하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섞이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는 약간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들어보시면 약간 인도 음악 같으면서도 감독님이랑 멘티님은 이제 이집트 음악 같다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아 뭔가 이렇게 연출이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이러니까 아니, 이집트 약간 피라미드가 생각이 나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음악 감독님 그게 음악 감독님도 저희가 어떤 음악을 원하는지를 보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뽑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분의 음악을 하겠다 이렇게. 근데 제가 저를 담당해주신 음악 감독님이 보자마자 이건 내가 해야지 하고 가져가셨대요. 아, 네, 그래서 느낌이 좀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너무 만족스럽게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독님은 의외로 약간 반대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처음에 들어보시고는 이 음악이 되게 음악 감독님을 탓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음악을 이렇게 주면 어떡해 약간 이러시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러니까 그럼 이거 네 취향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터치 안 하고 이게 갑자기 오디오를 이렇게 라이브로 듣는 듯한 네.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말씀하셨지? 되게 귀여운 애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왜냐면 같이 하는 분이 이제 강아지를 그리시는데 네. 그 언니의 음악은 되게 퍼레이드처럼 이렇게 퐁퐁퐁퐁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저는 막 무슨 북을 치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나오는 캐릭터만 약간 조금 아기자기한 것 같고 그렇지 사실 내용이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음악은 제가 다 파일로 받고 있을 정도로 되게 마음에 듭니다. 네. 빌리온 빛의 음악, 아까 음악을 들으면서 분위기나 이런 것들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음악을 먼저 작업을 하신 건가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보드 그러니까 애니메틱 스토리보드를 영상처럼 그냥 편집한 그 영상을 보내드리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받게 됐는데 그 전에 그 안복진 감독님을 이제 박재혁 감독님과의 연으로 만나게 돼서 그 전에 먼저 레퍼런스 음악을 좀 하긴 했어요. 그 애니메틱 영상을 기반으로. 그래서 이걸 그분이 이제 직접 좀 연주를 해주시면서 피아노로 즉흥으로 연주를 해주시면서 뭔가 이런 무드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쳐주시고 그때 이제 나왔던 게 약간 집시 음악 같은 류가 많이 나와서 이제 그걸 추천을 받고 이제 저도
그 작품과 관련해서 생각했던 그 분위기를 조금 더 추려가지고 저는 좀 게임 음악 같은 거나 아니면은 네, 그런 음악들을 좀 추려가지고 음악 감독님께 이제 레퍼런스로 보내드려서 좀 받게 됐었어요. 이 빌려온 빛이 제가 막 이게 막 겹치는 뭐 이렇게 그 느낌 같은 게 있었는데 인디 게임에서 아 맞아요. 인디 그쵸. 게임 네. 영향을 많이 내가 받았어요.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딱 떠오르는 게임이 있어요. 저도 여러 개 있을 네, 거예요. 있는데 그러네. 음, 내가 지금 아까부터 계속 맴돌았거든요 머릿속으로. 약간 기시감이. 이게 작품에서 느끼는 느낌은 아닌데 민현이 감독님 작품이 인디 게임. 맞아요. 평소에 그런 거 좀 하세요? 좋아해요. 네. 맞아 하기도 해야지 이게 나와. 맞아 하기도 하고 이건 좋아하고. 안 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감수성이 안 나와. 맞네. 맞아요. 좋아해요. 사실 이게 음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디 게임 같은 경우. 그쵸, 맞아요. 음악이 하는 역할이 중요한 게 인디 게임이 뭐 모션 같은 게 뭐 화려하거나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톤이 되게 서정적이거나 좀 여백이 많은 편이라 그거를 또 이게 그 아울러지는 사운드가 다 그걸 또 보완을 해주거든요. 맞아요. 사실 두 분 작품이 다 이 음악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참 재밌네요. 또 이번 시간도 또 많은 걸 또 얻어가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치 인디 게임. 맞아. 내가 그런 것도 하고 있었네, 막 이런 느낌. 나 까먹고 게임도 있다가. 하고 있었지. 까먹고 있었어. 네. 그치. 나 참 쓸데없는 거 많이 하네요, 내가 평상시에. 그치. 캐릭터가 나방인 거죠? 네, 맞아요. 스누피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죠. 아, 정말요? 처음 듣는데. 나 그 스- 얘기 하고 싶었는데. 나도? 스누피 약간 닮지 않았어요? 저는 뭐 제가 생각한 거 약간 막 무민 막 이런 거 아, 들을까 봐 무민. 걱정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애플 TV에서 그 스누피 시리즈 하잖아요. 아, 네네네. 그건 근데 생각. 저는 하루에 한 편씩 꼭 보거든요. 네. 그냥 무한 루프로 워낙 좋아하는 작품이라. 나도 안 그래도 스누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좀 있긴 하다. 이랑 맞아요. 이렇게 얼굴이 네.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저 심지어 그 전집이 다 있거든요. 그거 2년치씩 모아가지고 나와서 이제 2000년도까지 이제 나온 거 있거든요. 대박이다. 한글판도 있고 영어판도 있는데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오, 네. 되게 좋다. 하루에 한 번씩 봐요. 네. 정말 그러니까 핑계 영어 공부. 잠을 언제 자? 영어 공부. 하루에 한 번씩 스누피 봐. 일도 해야 돼. 되게 뭐도 이제 봐, 아침에 봐. 일어나면 하시는 게 되게 많으시. 아니 아침에 틀어놓으면 그러니까. 되니까요. 아침에 그냥 아침에 틀어놓으면 수상하다. 아무튼 나방 캐릭터 왜 나방으로 하셨는지. 사실 나방이 먼저 만들어지고 스토리가 먼저 다 나중에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감독님께서 처음에 구상을 할 때 일단 막 그림을 막 그려보라고 약간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일단 나방이 무늬도 좀 화려한 애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 패턴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나방이 시작이었어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나방으로 시작을 했다가 걔를 바탕으로 이제 나방이 이제 좀 빛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빛을 어쨌든 쫓아가는 존재고 그런 거 하면서 컨셉 아트를 몇 개 그리다가 이제 빛이랑 뭐 나방으로 해야겠다가 먼저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얘가 다른 빛을 쫓아가는 그런 애로 만들자로 좀 발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두 분 다 약간 작품들이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쵸. 맞아요. 아니 또 실제로 인터뷰 때 뭐 상호작용 이런 것도 강조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상호작용이라는 단어는 그냥 평상시에 나오는 게 아닌데 그럼 뭐를 전공하셨나 했더니 사회과학 전공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 상호작용. 처음 시작점이 뭔가 좀 거리를 두었을 때 좀 보이는 것들이 처음 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랑 적당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보통 이제 사람과 관계를 시작할 때는. 근데 얘랑 난 그냥 절연만이 답인 줄 알았는데 사실 거리를 두고 보니까 그냥 이 정도 거리만 유지해도 이 사람과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구나. 약간 그런 걸 좀 많이 살면서 좀 느꼈었는데 그래서 주변에 이제 좀 자취를 하는 친구들이나 이제 부모님이랑 조금 떨어져 사는 친구들을 보면은 부모님이랑 조금 뭐 트러블이 있다던가 이런 친구들이
좀 거리를 이제 두고 나서 이제 자취를 하면서 좀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나에게 필요한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 그런 생각도 좀 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자취를 좀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스토리를 좀 구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부모님이 좀 많이 아이,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너무 스타일이신가요? 아닙니다. 아. 그냥 저희 발전을 위해서. 저는 자취를 하고 떨어져 있어도 잔소리가 끊이질 않던데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예전에?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떨어져 이게 잔소리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떨어져 그냥 있으면 정말 생기는 물리적 거리가 벌어지면은 좀 건강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좀 더 말도 친절하게 나오고 네. 그래? 그래요? 그건 나는 내 경우에는 아니었던 것 같아. 같이 떨어져 있으면 좀 친절해지던데. 좀 이제 애틋해지는 게 생기니까. 그런 어떤 면에서는 되게 건강한 관계를 하는 데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되게 좋아요, 제가. 맞아요. 약간 맞아요.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게 맞아요. 서로 뭐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쵸 그런 게 사실 일단은 시간이 지나가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야 또 뭐 본인도 편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금의 고민이 작품 속에 이렇게 들어가 네, 맞아요. 있는 거네요. 네. 네. 어떻게 이 나방소년이 1, 2, 3화를 통해서 독립해가는지. 네. 지켜봐 주시면. 네. 궁금합니다. 네. 샐러드도 마찬가지로 아까 뭐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죠? 뭐 다양한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런 관계에 대한. 제 작품에서의 관계는 일단 주인공 고등어가 있고 그 외의 캐릭터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주대인 것 같은데, 처음에 등장하는 그렇게 우아하게 걷는 친구들이랑의 대우는 어떻게 다른가, 이 친구는 왜 이런 대우를 받는가, 여기서 나오는 관계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2화로 넘어가면 이제 태양과의 약간 동경 같은 게 있고,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주변 인물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왜 난 또 여기서 차별을 받고 대우받지 못하나, 이런 거에서 오는 이야기가 또 있고, 이제 3화로 가면은 내가 차별을 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리는 다 같은 입장이구나를 보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샐러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샐러드라고 하면 연상되는 그런 내용이냐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틀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 거야. 처음부터 막 죽음의 사신이 막 나오고 막. 이제 샐러드 먹을 때마다 막. 그 되게 마지막엔 또 행복한 표정이야. 또 그 캐릭터들이 행복한 상황이 아닌데. 뭐 행복하죠, 뭐. 각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미 어떻게 보면은 또 의도하신 바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보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약간 좀 다른 시각의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은. 뭐 이게 감독님 작품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전 요즘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 대한 그 생명의 그런 뭐 중요성 혹은 뭐 값어치 이런 거를 요즘에 왠지 모르는데 자꾸 그런 생각 요즘 많이 들어서 막 그것도 보니까 약간 조금 뭐 의인화됐고 뭐 이제 하지만 마지막에 막 웃고 있잖아요. 웃고 있는 게 아닌 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어찌됐든 그걸 이제 본인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뭐 관계에 대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캐릭터들을 이제 이용해서 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들으니까는 더 작품이 더 풍부하게 보이네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게 소재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작품은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샐러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빌리온빛도 그렇고 나오는 인물들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귀여워. 캐릭터도 디자인도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야, 나 이게 참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은 뭐 내가 또 저걸로 해야지. 빌려온 빛. 내가 영어로 발음할 뻔했어.
해봐. 아, 싫어. 해주시면 싫어. 아니 제가 발음을 또 잘못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정확한 한국식 발음을 할 거잖아요. 아, 바이오드 그러지 라이트. 마. 그럼요. 내가 뭐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정확한 발음을 뭐 추구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경우만 하더라도 뭐 민 감독님 같은 작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캐릭터와 이 작품의 느낌이 어떻게 보면 딱 예상이 되거든요. 예상이 되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주제라든지 내용이 밝은 내용은 아니지 않나요? 사실?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예. 괜찮을 것 같냐는 얘기도 하셨죠. 일단 캐릭터가 되게 사랑스럽게 디자인이 됐는데. 왜 매니는 이제 조금 네. 보통 가볍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도 하시면서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주제 선정에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조금 무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하고 싶은 걸 해버렸어요. 인디 게임을 평소에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인디 인디게임들이 게임이 약간 좀 그렇죠. 네, 약간 아마 죽음에 대해서 많이 그리고 맞아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표정이 어두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막 하다 보면 눈물이 난다. 인디 게임 마지막에. 맞아요. 그런 네. 작품들 많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 톤도 그렇고 이렇게 음악도 그렇고 처음에 좋아서 막 시작을 했는데 2-3시간 후 이게 보통 또 짧잖아요. 2-3시간이면 맞아요. 다 클리어하는데 내가 울고 있어. 되게 여운이 내가 길게. 게임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울려고 게임을 했나? 이런 자괴감이 빠지면서 또 나중에 또 하고 있죠. 또 다른 인디 게임 또 하고 있지. 맞아요. 그런 또 매력이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게임 얘기를 할 줄은 생각을 못했네. 진짜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 이 두 분의 감독님들 작품을 봐도 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분 감독님들이 다 죽음이라고 하는 또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나방도 결국에는 오래 못 살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예전에 나방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다가 해외 사이트 뒤지니까 뭐 나오더라고요. 뭐 이게 와. 나방만 나오는 다큐는 아니었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나방이. 네. 진짜 왜 불나방이라는 얘기가 있는지 알겠더라고. 그쵸. 빛이 막 쫓아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빛을 안 쫓아가려고 또 하는 캐릭터잖아. 맞아요. 이게 되게 이율배반적인 거거든.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캐릭터란 말이야. 근데 어차피 결말은 정해져 있어. 그쵸. 슬픈 결말이죠. 그쵸. 아니 인디게임의 전형적인 스토리텔링인데. 예, 이게 취향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표현하실 때 뭐 이렇게 신경 쓰셨던 포인트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 결말이 조금 그렇게 된 것도 그 나방이 이제 탈출을 하면서 엔딩이 되는 걸로 원래 이제 좀 이렇게 됐다가 마지막에 이제 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네, 다 공개돼. 그래요? 네. 그쵸? 사마가 등장돼. 그쵸? 3화 끝났을 거죠? 네, 네. 그쵸. 그쵸? 네, 이거 끝났군요. 1월 셋째 주에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네. 2024년. 그러면은 저희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맞아. 완료가 세상 시점이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맞아요. 마지막 결말에서는 이제 나방이 타 죽는 소리가 나면서 이제 끝이 날 건데 원래 그 전에는 그냥 탈출을 하는 걸로 엔딩 크레딧이 마무리가 되려고 했는데 저는 근데 뭔가 메시지를 이렇게 너무 전달해주는 느낌으로 완료가 되는 거는 좀 바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뭔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서 독립을 해라라는 메시지를 읽길 원하지도 않았고 그냥 사람들이 좀 보고 나서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를 좀 바랬고 오히려 그냥 애니메이션 자체만 조금 봤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뭔가 메시지를 사실 좀 관객들의 몫이기는 한데 뭔가 메시지를 좀 전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좀 더 의도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좀 고려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스포가 아닌데 우리는 스포를 당하고 있는 아니 뭐 그렇지. 그래도 저는 그 3화까지 그 스토리텔링 이렇게 해놓으신 건 다 봤거든요. 봤는데 또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래서 이런 컨셉 아트가 나온 거구나.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샐러드라는 작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작품 하실 때부터 뭐 관계에 대한 얘기라고 하시긴 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뭐 염두에 두시고 뭐 평상시에 이제 뭐 그런 식의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싶었던 뭐 편이셨나요?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예, 죽음. 그게 사실은 마무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는 그런가요? 않았거든요. 오. 왜냐면 식재료로서 그게 삶이죠. 약간 그런 생각이 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식재료로서 그게 영광이 아닐까? 약간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관점의 차이인데 맞죠. 여기는 이제 전지적 시점에서 이제 바라본 거고 저는 1인칭 시점에서 내가 고등어가 됐어. 고등어 입장에서는 아니 고등어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는 건데 자기의 뭐 역할을 찾은 걸 수 있죠. 그러지 고등어의 마. 꿈이었잖아요. 이게 종교에서 하는 얘기잖아. 너의 몫은 여기까지. 이렇게 그런 거죠. 네. 제가 또 이 또 뭐 사회학을 또 했기 때문에. 네. 네. 또 그런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 해석을 저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저희 음악 감독님도 근데 얘가 죽는 건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봐,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 분들 이게 많아요. 샐러드가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런 의도셨구나. 이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뭐 감상이야 뭐 보는 사람들의 몫이기도 하고 뭐 그거야 뭐 그런데 저는 일단은 캐릭터가 너무 디자인이 잘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이건. 귀여워서. 네. 근데 이제 더 섬뜩했던 건 이제 감독님이 사랑에 빠졌다고 그랬는데 얘가 죽는 거니까 저는 이게 참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여기서 아까 지독한 사람, 중독된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결국에 애증이랑 뭐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건데 그런 거는. 저희 멘토님도 이제 거의 마무리 영상쯤 나왔을 때 다 전체적으로 보시고는 근데 이제 슬슬 광기가 느껴진다고. 그래, 거봐. 자기는 좀 무서운 것 같다고. 거봐. 역시 전주인 감독님 나랑 통하는 게 있어. 부정할 것 같은데. 네? 전진이 감독이 부정할 것 같은데. 그치, 부정은 하시겠지. 내가 나랑 통한다고? 네, 그치. 근데 어쨌든 뭐 그건 내 자유니까요. 느끼는 건데. 이게 참. 그러니까 저만 느낀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네. 제가 몇 번을 봤어요. 내가 틀리게 그러니까 틀렸다기보다는 내가 놓친 게 있나? 근데 나는 볼 때마다 이게 전지적 시점으로 저는 볼 수가 없었어요. 일단 이 작품이 이 캐릭터가 또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의도하신 거라면 감독님은 천재네요, 천재. 근데 뭐 되게 처음 다양한 면에서 볼 수 작업해서,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 작업을 해봐서 여러 미스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내가 이런 의도였지만 해석자가 그렇지 않다면 내 아니. 잘못이지. 약간 이런 그냥 생각이. 천재라고 하는 컨셉 밀고 나가세요. 그게 더 좋아. 좋은 것 같아요. 네. 내가 천재가 된 이시진 감독님과 네. 고등어가 된 기대가 되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은 중간에 아까 끊으려다가 죽음 네. 얘기할 때 끊지 않고 아, 나왔는데 네. 그 다음 주 방송에 이어서 그쵸. 고등어가 된 송시영 씨와 함께 이 소개를 그렇게 하시죠. 고등어 송시영입니다. 그러지 마. 그래요. 고동화가 된 송시영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한번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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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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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